지금 베이징 전체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뭐, 한국한테 다 뺏겼다고? 카자흐스탄에 2만 5천 톤 우라늄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충돌했습니다. 중국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승리를 확신한 중국이 땅값의 1000배를 제시하며 카자흐스탄의 한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땅 매각을 거절하자 한국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따님을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중국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달이면 핵무기 50개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고 트럼프조차 핵 잠수함을 허락하며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도 함부로 못한다. 도대체 16살 소녀 한 명이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그 충격적인 10년의 비밀 지금 시작됩니다. 실례합니다. 땅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날 밤 9시 우리 집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국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정장 입은 사람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서류 가방을 펼쳤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댁에 밭을 사고 싶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200만 탱게. 우리 마을에서 그 크기 밭은 보통 20만 탱게 정도 했어요. 10배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니는 숨을 삼켰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팔 수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가격이 적습니까? 그럼 250만 탱게. 남자는 서슴없이 가격을 올렸어요.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 조상의 땅이에요. 팔 수 없습니다. 중국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우리 가족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밭을 그렇게 비싸게 사려고 하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밭에 뭐가 있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뭐가 있든 상관없어. 그 땅은 팔 수 없어. 저는 그때 할머니가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밭일 뿐인데.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게림입니다. 당시 16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카자흐스탄 동쪽 작은 마을에서 양과 말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할머니 아킬, 아버지 다울렛, 어머니 자미라, 그리고 4살 어린 남동생 바티르까지 5식구였죠. 할머니는 평생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우리 조상은 동쪽에서 왔단다. 고구려라는 큰 왕국이 무너지고 전사들이 말을 타고 서쪽으로 떠났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랑하고 조상을 섬기는 거란다. 저는 그냥 전설인 줄만 알았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재우려고 만든 이야기겠거니 했죠. 우리 피에는 전사의 피가 흐른단다. 13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후손이야. 아버지는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건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런데 그날 밤 중국인들이 찾아온 후부터 할머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게리마, 저 사람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뭘요?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다음 날 저녁 중국인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4명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리더가 다시 종이를 꺼냈습니다. 300만 탱게. 거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집 전체 재산을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됐습니다. 이건 마지막 제안입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간 후 가족 회의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그 돈이면 아이게림이 대학도 보내고 바티르도 키우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안 돼. 뭔가 이상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아야 해. 저도 할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두 명의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과 40대 초반의 분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왔습니다. 한태윤이라고 합니다. 젊은 분이 한국어로 인사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이 카자흐어로 통역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한태윤이라는 분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다녀갔죠?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태윤은 파일을 펼쳤어요. 지질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이 땅 아래에 고품이 우라늄이 묻혀 있습니다. 정확히 25,000톤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라늄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중국 지질조사팀이 6개월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 땅을 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태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위성사진과 지질 데이터였습니다. 이 우라늄은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핵발전소는 물론이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핵무기였습니다. 중국이 이 땅을 독점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위험해집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 땅을 사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한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사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하자고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책을 꺼냈어요. 오래된 역사책이었습니다. 혹시 고구려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구려요? 네. 1300년 전 동아시아에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한태윤은 고구려 지도를 펼쳤어요.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말이죠. 그는 카자흐스탄 지도를 그 위에 겹쳤습니다. 보십시오. 기마 문화, 전사 정신, 조상 숭배. 고구려와 카자흐 민족의 공통점입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그럼 내가 평생 들려주던 그 이야기가 진실입니다. 한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1300년 전 헤어진 형제 민족입니다. 그는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입니다. 너무나 비슷했어요. 옷, 무기, 자세까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옳았구나. 한태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 우라늄을 함께 관리하자고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땅은 팔지 마십시오. 대신 따님을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한태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게림 양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요.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을 다니고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라늄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아이게림 양을 지켜볼 겁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두 나라를 위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태윤은 명함을 꺼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다시 오기 전에 결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간 후 우리 가족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진실이었구나. 내가 평생 믿어왔던 그 이야기가. 할머니. 아이게리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는 운명을 타고났다. 두 나라를 이어줄 운명 말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라늄, 고구려, 형제민족 한국.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사흘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가격을 400만 탱게로 올리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팔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게리마, 한국인한테 전화해라. 네, 할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태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게림 양이죠? 결정하셨습니까? 중국인들이 계속 와요. 위협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태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태윤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땅은 절대 팔지 마십시오. 이 땅은 할머니 명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아이게림 양은 석 달 후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서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든 학비와 생활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넷째, 2년 동안 아이게림 양을 지켜보겠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두 나라를 이해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우라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말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태윤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 때 피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형제는 서로 돕는 겁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아이게림을 부탁합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이게림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네, 해볼게요. 한국은 멀어. 비행기로 6시간이나 걸려. 아버지도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보내야 한다. 이건 운명이다. 우리 조상들이 1300년 전에 서쪽으로 떠났듯이 아이게림은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는 거다. 할머니, 괜찮다. 너는 강한 아이야. 우리 피에는 전사의 피가 흐르잖니. 바티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한국어 배워서 나한테도 가르쳐줘. 그래, 꼭 그럴게. 석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를 독학했어요. 한태윤이 보내준 교재로 매일 공부했죠. 나 달아. 처음엔 외계 문자 같았던 한글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킬레 손녀가 한국 간대. 한국은 어디야? 중국요? 땅에 뭐가 있대. 그래서 한국이 데려간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중국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한태윤이 외교적으로 경고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출발 이틀 전 할머니가 저를 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이게리마, 이 땅을 잘 봐라. 황금빛 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땅 밑에 우라늄이 있단다. 그걸로 뭘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게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 거라는 것. 그리고 너는 그 중심에 있게 될 거란다. 할머니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만든 자수 손수건이야. 네 할아버지와 결혼할 때 수놓은 거지. 가져가거라. 할머니. 이건 할머니 보물인데 너한테 주는 거야. 한국에 가서도 내 뿌리를 잊지 마라. 너는 카자흐 사람이다. 네,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출발 당일.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가족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한국 가서도 고향 음식 먹으면서 힘내렴. 네, 어머니.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바티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누나 꼭 돌아와야 돼. 그럼. 방학 때 올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으셨습니다. 아이게리마, 우리 조상들이 함께할 거다. 두려워 마라. 네, 할머니.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에게서 흙냄새가 났어요. 평생 그 땅을 지켜온 할머니의 냄새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할머니의 기대를, 두 나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이 멀어졌어요. 저를 낳고 키운 그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6시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도로, 복잡한 간판들. 모든 게 카자흐스탄과 달랐어요. 아이게림 양. 한태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왔어요. 피곤하죠? 기숙사로 가시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계속 저를 놀라게 했어요. 넓은 강, 수많은 차들, 불빛으로 가득한 밤거리. 여기가 한강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정말 크네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기숙사는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작은 욕실까지. 짐을 풀다가 할머니가 주신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자수 무늬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잘 도착했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학당 수업이 시작됐어요. 반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게림입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발음이 좋네요. 한국어 공부 오래 하셨어요? 3달 정도요. 혼자 공부했어요. 대단한데요. 수업은 제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죠. 오전엔 어학당, 오후엔 도서관, 저녁엔 복습.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아이게림 씨는 입안에서 제일 빠르게 느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다 자기 나라 학생들끼리 모였어요. 저는 혼자였죠. 점심시간에도, 저녁시간에도, 주말에도.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났어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전사의 피가 흐르잖아. 할머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태윤이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게림 양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듣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한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시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해요. 좋아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아이게림 양이 여기 온 이유를 항상 기억하세요. 알고 있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학당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국제관계학과였죠.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수업.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처음엔 어색했던 말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한국 문화도 이해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두 나라의 역사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고구려,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이동.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형제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전화가 왔습니다. 한태윤이었습니다. 아이게림 양, 이제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습니다. 동방산업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한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한국의 중견 무역회사예요. 중앙아시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인턴으로 일해보세요. 저요? 아직 대학생인데요. 괜찮아요. 제가 추천할게요. 실무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후 저는 동방산업 면접을 봤습니다. 아이게림 씨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요? 우승재 부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3년 전에 왔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카자흐스탄 사정도 잘 알겠죠? 네, 제 고향이니까요. 좋아요. 우리 회사는 카자흐스탄과 무역 거래를 늘리려고 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긴장됐어요. 사무실은 넓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전화하고 일했어요. 아이게림 씨 여기 앉으세요. 우승재 부장이 자리를 안내해줬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시장 조사부터 해보세요. 어떤 품목이 잘 팔릴지, 현지 사정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 조사, 오후에는 보고서 작성, 저녁에는 대학 수업. 바빴지만 의미 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우승재 부장이 제 책상에 왔습니다. 아이게림 씨 보고서 잘 봤어요. 정확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장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 한국에 왔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부장님, 저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이 동쪽에서 왔다고요. 고구려라는 나라에서요. 고구려? 네. 한국에서 온 분들이 그게 진실이라고 증명해줬어요. 그리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죠. 그게 다예요? 우승재 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땅에 뭔가 있어요. 중국이 그걸 탐냈고 한국이 보호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네요. 좋아요. 부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는요? 한태윤 팀장이 귀띔해줬어요. 부장님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이게림 씨, 우리는 당신을 2년 동안 지켜봤어요. 성실한지, 진심인지, 두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지. 그리고요? 합격이에요. 부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신뢰해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어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이제 동방산업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중앙아시아 무역팀에서 일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업체들과 연락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통역도 했어요. 우승재 부장은 좋은 멘토였습니다.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비즈니스는 신뢰예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네, 부장님. 그리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가 중요해요. 빨리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승재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게림 씨 할머니 땅. 혹시 지질 조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질 조사요? 네. 정식으로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할머니 허락을 받아야겠지만요. 왜? 갑자기요? 당신을 2년 동안 봤어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우승재 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산업부에서 공식 조사단을 파견하고 싶어 해요. 우라늄이 정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려고요.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게요.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조사해봐라. 네 할아버지가 평생 지킨 그 땅이 세상을 바꿀 거다. 일주일 후 한국 지질조사단이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2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공항에 가족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이게림.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많이 컸구나. 이제 다 어른이 됐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할머니. 잘 왔다, 내 손녀.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구나. 조사단은 일주일 동안 밭을 조사했습니다. 시추 샘플 채취 분석. 저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밭 옆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아이게리마 무섭다? 네, 조금요. 괜찮다. 이게 우리 운명이란다. 조사 마지막 날 조사단장이 찾아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품위 우라늄 정확히 25,000톤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조사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향후 50년간 필요한 양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봤지? 할미 말이 맞았지? 네, 할머니. 할머니가 오르셨어요.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 후였습니다. 우승재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게림 씨, 내일 오전 10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어디서요? 산업부 청사입니다. 고위 담당관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해요. 다음 날 저는 정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고 위험 있는 건물이었어요. 경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긴 복도를 걸어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아이게림 씨 앉으세요. 중앙에 앉은 분이 말했습니다. 산업부 에너지국장이라고 했어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지질조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우라늄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농축이 쉽고 불순물이 적어요.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우라늄은 한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핵발전소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죠. 하지만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핵무기였어요. 아이게림 씨는 국제정세를 공부했죠? 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동아시아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가졌어요. 한국은 그동안 미국 해구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어요. 다른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한국은 항상 약자입니다. 저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할머니 땅의 우라늄을 한국에 공급해 주세요. 물론 카자흐스탄 정부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비밀이에요? 네. 표면상으로는 농업협력, 기술 교류로 위장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라늄을 조금씩 반출하는 거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건 불법 아닌가요?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국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스마트팜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 교육도 제공하고요. 매년 100명의 카자흐 청년을 한국으로 유학 보낼 겁니다. 카자흐스탄도 강해지는 거예요. 다만 우라늄은 한국이 먼저 쓰는 거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게 이건가? 할머니를 속이는 건가? 고민되죠? 국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해요. 20살 아가씨한테는 너무 무거운 결정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그 우라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을 협박할 겁니다. 강제로 사들이거나 정부를 압박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자흐스탄은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한다면요? 우승재 부장이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협상력을 가집니다.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두 나라를 잇는 달이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할머니는 끝까지 모르셔야 해요. 할머니는 그냥 한국이 농사 기술을 도와준다고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둘째, 카자흐스탄에도 진짜로 기술을 이전해줘야 해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물론입니다. 셋째, 나중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한국 정부는 모른다고 하세요. 국장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게림 씨, 당신은 애국자예요. 두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형제니까요. 형제는 서로 돕는 거잖아요. 국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 비밀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종이 한 장. 극비 도장이 찍힌 문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저는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1살, 저는 이제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비밀 협정을 체결한 지 6개월 후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21살이 된 저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비밀 통로였죠. 표면적으로는 한카자흐 농업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스마트팜 설비를 들고요. 할머니 밭 옆에 큰 온실이 세워졌어요. 아이게리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다니. 할머니는 행복해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온실 아래 지하에서 다른 작업이 진행됐어요. 소형 시추 장비가 조용히 우라늄을 채굴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한 달에 100kg.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어요. 채굴된 우라늄은 특수 컨테이너에 담겼습니다. 농산물 수출용 컨테이너로 위장됐죠. 트럭이 밤에 와서 가져갔어요.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 거기서 배에 실려 한국 부산항으로. 완벽한 루트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모든 걸 보고받았어요. 매주 우승재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 110kg 반출 완료. 누적 600kg. 카자흐스탄 세관 통과 이상무. 한국 도착 및 보관 완료. 저는 매번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알게 되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저는 동방산업을 그만뒀습니다. 부장님, 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회사를요? 네.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무역회사요. 우승재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개인 회사가 농산물 수출하는 게 덜 의심받죠.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무역도 할 거예요. 밀, 광물, 기계. 완벽한 위장이네요. 석 달 후 K카자흐 리소스링크가 설립됐습니다. 작은 사무실 직원 3명. 하지만 배후에는 한국 정부가 있었어요. 초기 자금, 사무실 보증금, 모든 게 지원됐습니다. 아이게림 대표님, 첫 계약 성사됐습니다. 직원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디랑이요? 썬베이커리요. 카자흐스탄 밀월 10톤 계약이에요. 잘했어요. 저는 진짜로 기뻤습니다. 우라늄 밀반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 사업도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는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이 7명으로 늘었어요. 1년 만에 매출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승재 부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아이게림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중국이 눈치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해요? 위성사진 분석인 것 같아요. 할머니 밭 주변 물류 동선을 추적했나 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 정보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땅을 조사하겠대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알게 되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요? 외교적으로 막으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즉시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아이게리마, 중국 사람들이 또 왔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땅을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 불법 채굴 의심된다면서.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이 도와줄 거예요. 정말? 네. 우리는 형제잖아요. 그날 밤 저는 한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하세요. 알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회의 중이에요. 회의요? 네. 대통령께 보고 올라갔어요. 이제 정치적 문제가 됐거든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형제국입니다. 우리는 형제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어떤 외부 압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가 긴급히 카자흐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도 움직였어요. 한국이 요청한 거였죠. 카자흐스탄의 내정 간섭을 우려한다. 미국 국무부 성명이었습니다. 사흘 후 중국이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조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집 앞에 오던 중국인들도 사라졌습니다. 아이게리마, 한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줬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할머니. 형제는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진실을 모르셨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는지, 할머니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밭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땅 밑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kg.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23살이 됐을 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치가 아니라 경제였어요. 어느 날 아침 썬베이커리 구매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게림 대표님,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음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품질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어느 업체인데요? 중화자원이요. 중국 국영기업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나 더 싼 가격이었는데요? 시장가보다 30% 낮아요. 그건 손해보는 가격인데요.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다른 거래처에서도 똑같은 연락이 왔어요. 중화자원이 더 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 만에 주요 고객 5곳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어요. 대표님, 이러다가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밀을 공급하던 농가였어요. 아이게림, 미안해. 더 이상 너한테 팔 수 없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중화자원에서 사람이 왔어.
너한테 팔면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대. 그게 무슨?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 중화자원이 우리 물건 대부분을 사거든. 이해해줘. 세 군데 공급처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급망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우승재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중화자원이 완전히 막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중화자원은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요. 자본력이 어마어마하죠. 한 달 사이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고객도 없고 공급처도 없고 매출도 없었어요. 직원 월급을 줄 돈도 부족했습니다. 2명의 직원이 제게 왔어요. 대표님, 죄송한데요. 그만두려고요? 네. 생활이 어려워서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직원들이 나가고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빈 책상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23년을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이게림 대표님이시죠? 저는 중화자원 한국지사 왕리청입니다. 중국어 억양이 강한 한국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제안이 있어요. 다음 날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아이게림 대표님, 요즘 힘드시죠? 당신들이 만든 상황이잖아요. 직설적이시네요. 왕리청이 웃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이죠. 무슨 제안이신데요? 우리 회사가 당신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 거절합니다. 아직 금액도 안 들었는데요. 10억 원 드리겠습니다. 얼마든 안 팔아요. 왕리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게림 대표님, 현실을 보세요. 당신 혼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왕리청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있죠? 작은 사무실 하나? 저는 신뢰가 있어요. 신뢰? 왕리청이 크게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우리가 더 싸게 주면 다들 우리한테 와요. 당신도 봤잖아요. 당신들은 덤핑으로 경쟁자를 없앤 다음에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아가씨. 중국 방식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안 팔아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을 이길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왕리청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였어요. 앞으로는 더 세게 나갈 거예요. 그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더 심한 압박이 시작됐어요. 카자흐스탄의 거의 모든 농가가 저와의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건물주도 압력을 받았어요. 아이게림 대표님, 죄송한데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월세 잘 내고 있잖아요. 중화자원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사무실을 빼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노트북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밤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하지만 제게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게림아, 무슨 일이니? 저 실패할 것 같아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게림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미 말 들어라.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다.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다. 할머니. 너는 우리 피에 흐르는 전사의 피를 잊었니? 다시 일어서라. 어떡해요?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라. 전사는 방법을 만드는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니 마음이 정리됐어요. 맞아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격으로는 못 이겨요. 중국의 자본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역사, 신뢰, 그리고 형제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한카자흐 형제국 동맹, 고구려에서 시작된 1300년의 약속.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승재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주요 기업들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아이게림 씨 지금 상황 알아요. 괜찮아요?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볼게요. 우승재 부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팅을 잡아줬어요. 서울 중심가 호텔 회의실. 5개 회사의 대표님들과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카자 리소스링크 대표 아이게림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오늘 제가 제안드릴 것은 단순한 무역 계약이 아닙니다. 역사적 동맹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고구려 지도였어요. 1300년 전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 고구려 벽화와 카자흐 전통 문화 비교였습니다. 기마 문화, 전사 정신, 가족 중심 사회.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졌습니다. 한 대표님이 물으셨어요. 역사는 알겠는데 비즈니스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중화자원은 더 싼 가격을 제시하던데요. 맞습니다. 중국은 더 쌉니다. 지금은요.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을 보십시오. 덤핑으로 경쟁자를 제거한 후 독점 상태가 되면 가격을 올립니다. 동남아시아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베트남에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엔 싸게 팔다가 독점 후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중국은 여러분을 고객으로 봅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여러분을 형제로 봅니다.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합니다. 시장 변동에 관계없이 합의된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 주십시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썬베이커리 대표님이 물으셨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치적 압력을 넣을 텐데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우리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닙니다. 형제국입니다. 만약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식적으로 특별관계를 선언한다면요?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경제를 넘어 외교적 사안이 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OSP CTS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가보다 5% 낮게 드리겠습니다. 중국보다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공급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겠습니다. 우승재 부장이 거들어주셨어요. 저는 아이게림 대표를 3년 넘게 봤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갔어요. 마지막에 썬베이커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네요.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잘하셨어요. 우승재 부장이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기다려봐야죠. 사흘 후 썬베이커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게림 대표님 계약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보증을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경제부 카신베크 장관님을 만나야 했어요. 누르술탄의 정부 청사.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게림 씨, 한국과의 직접 교역을 제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카신베크 장관님은 50대 후반에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장관님.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합니다. 스마트팜, 반도체 생산 노하우, 인력 양성. 이건 중국이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저는 역사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입니다.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죠. 장관님이 자료를 오래 보셨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다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장관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봅시다. 하지만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 달 후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한카자흐 경제협력 포럼. 대규모 공식 행사였어요.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여 개 한국 기업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 카자흐스탄에서도 카신베크 장관님과 주한 대사님이 오셨어요. 무대 뒤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게림 대표님 준비되셨죠? 행사 진행자가 물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당신 차례예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존경하는 양국 내빈 여러분.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화면에 고구려 지도가 떴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먼 동쪽에서 왔다고요. 큰 왕국이 무너지고 전사들이 말을 타고 서쪽으로 떠났다고요. 저는 그게 그냥 전설인 줄만 알았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게 진실이었다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 고구려 벽화와 카자흐 전통 문화 비교. 우리는 형제입니다. 1300년 전 헤어졌지만 같은 피가 흐릅니다. 말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덤핑으로 경쟁자를 없애고 독점 후에 가격을 올렸죠. 그들은 우리를 이용 대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봅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봅니다. 형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 함께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약속은 단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1300년 전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어서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습니다. 10개 한국 기업과 카자흐스탄 정부. 총 규모 50억 달러. 주요 내용은 광물 및 농산물 안정 공급, 스마트팜과 기술 이전, 청년 연수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센터. 서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우리 회사도 참여하고 싶은데요. 객석 한쪽에서 왕리청이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곧 자리를 떠났어요. 행사가 끝나고 우승재 부장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해냈네요, 아이게림 씨. 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카신베크 장관님도 오셨습니다. 아이게림 잘했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할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눈은 반짝이고 계셨어요. 다 봤다, 내 손녀. 인터넷으로 생중계 봤어. 정말요? 그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알아. 할미는 믿어. 하지만 저만 아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 밭 아래에서는 조용히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비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산업부 청사 지하 회의실.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어요. 아이게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국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포럼으로 주목이 분산됐어요.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우라늄 반출 속도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kg.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포럼 덕분에 물류가 정상화됐어요.
농산물 수출이 늘어서 컨테이너가 많아졌죠. 완벽한 위장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로 제 회사는 급성장했어요.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의 큰 빌딩으로 옮겼죠.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 위주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위장이었어요. 진짜 사업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산항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항구는 조용했어요. 아이게림 대표님,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물량 확인하셨죠? 네. 200kg 특수 컨테이너 3번에 나눠서. 컨테이너가 천천히 배에 실렸습니다. 농산물 수출용으로 위장된, 하지만 실제로는 우라늄이 담긴 특수 컨테이너.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어요.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7시간 후 그 우라늄은 한국의 비밀시설에 도착할 거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누적 반출량은 6톤이 넘었습니다. 25살이 된 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카자흐 경제협력의 상징. 25살 여성 최고 경영자의 성공 스토리.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승재 부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게림 씨,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부장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큰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한국이 핵능력을 확보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공급한 우라늄으로요. 아직 제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능력은 확보했습니다. 필요하면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우승재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형제를 도운 것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역사는 이 이야기를 모를 거예요. 영원히 비밀이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두 나라가 강해지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할머니 땅이 한국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두 나라가 강해졌으니까요. 형제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3년이 더 흘렀습니다. 28살이 된 저는 이제 중견기업 대표였어요. K카자흐 리소스링크는 직원 50명, 연 매출 3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누르술탄과 알마티의 지사도 열었어요. 공개적으로는 농산물과 광물 무역회사, 비공개적으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회사. 어느 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게림아, 고향에 와줄 수 있니? 할머니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구나.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고향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78살. 많이 야위셨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다, 내 손녀.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네 얼굴 보니 좋구나.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할머니.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저 멀리 밭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팜 온실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이게림아, 우리 밥 봐라. 네,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지. 그 땅이 이제 세상을 바꿨구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할미는 다 알고 있다. 네?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화내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할미도 다 이해한다. 두 나라를 위한 일이잖니. 할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할미가 그렇게 눈치 없을 것 같니?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밤에 뭘 하는지, 컨테이너에 뭘 싣는지 다 봤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힘들까봐. 네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데 할미가 아는 척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속였어요. 아니다. 니는 옳은 일을 했어.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1300년 전에 동쪽을 떠났을 때 언젠가 돌아갈 거라고 믿었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약속을 지킨 거다. 다시 연결해 준 거지. 할머니. 자랑스럽다, 내 손녀. 니는 두 나라를 구했어. 한 달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 한국 대사관 직원들, 우승재 부장님. 할머니 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 땅이 세상을 바꿨어요. 이제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머니를 마을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옆이었어요.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아킬 믿음을 지킨 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 32살이 된 저는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게림 대표님,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대통령님이요? 네. 비공개 면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해진 날, 저는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경호가 삼엄했어요. 여러 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 지하 비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앉아 계셨어요. 아이게림 대표님 앉으세요. 대통령이 직접 의자를 권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한국을 위해 해준 일을.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바라봤어요. 장관님 설명해 주시죠.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각하, 현재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8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핵탄두 5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제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으셨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각하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이게림 대표님, 당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외교 협상력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발언권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히 핵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자적 억지력을 가진 국가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일어나셨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아이게림 대표님, 이건 국가가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상자를 여니 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훈장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지켰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각하, 저는 그냥 형제니까요. 형제는 서로 돕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따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게림 대표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작년부터 한국에 대한 압박이 줄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도 예전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한국이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훈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봐요. 우리가 해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킨 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작은 땅이었습니다. 할머니 전설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전설이 한국을 구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37살이 된 지금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K카자 리소스링크는 이제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무역의 선두기업, 비공개적으로는 한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통로. 32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태훈. 동방산업에서 만난 후배였어요. 그도 카자흐스탄 사업을 했기에 저를 이해해줬죠. 물론 진짜 비밀은 몰랐지만요. 3년 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은 서윤, 카자흐 이름은 아이솔.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아이예요. K카자흐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카자흐 청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어요. 10곳의 한국어 교육센터도 운영하고요. 아이게림 대표님,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카자흐스탄에서 온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두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저는 그 청년의 눈에서 20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진심이 있다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나눠줄 차례니까요. 지난주에는 가족과 함께 할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윤아, 여기가 증조할머니 계신 곳이야. 4살 된 딸이 제잘거렸어요.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태훈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두 나라가 정말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량은 10년 전보다 10배 늘었어요. 매년 1000명의 카자흐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할머니 땅은 여전히 세계를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제안했대요. 땅값 2배 줄 테니 고구려 유적지 공동 발굴하자.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균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에는 비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비축량이 15톤을 넘었대요. 필요하면 언제든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양. 하지만 한국은 만들지 않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억지력이라고 했죠. 실제로 쓰지 않아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되는 것. 어젯밤 딸 서윤이를 재우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윤아, 엄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응. 아주 옛날 고구려라는 큰 나라가 있었단다. 그 나라가 무너지고 전사들이 말을 타고 서쪽으로 떠났지. 그리고 130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어. 누가요? 형제들이. 동쪽에 남은 사람들과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래서 함께 강해졌단다. 서로 도와서. 딸이 졸린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도 도와줬어요? 응. 엄마도 조금. 엄마 대단해. 딸이 잠들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도 알게 될까요? 엄마가, 증조할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비밀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두 나라가 강해졌다는 것. 형제가 함께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 밭 아래에서는 조용히 우라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한국의 미래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자긍심을 위해. 그리고 1300년 전 헤어진 형제들이 다시 만난 기적을 위해.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한국을 숨겨진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이며 함께라면 강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이게림의 사연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전설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1300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 함께 강국이 되었죠. 작은 밭 하나가 두 나라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숨겨진 동맹을 1300년을 이어온 형제애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가진 민족인지 널리 알려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